국제관권 이재현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여삐어 훈민정음의 첫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세종대왕. 과연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한 글자일까요? 이것은 이번 주 주요 언론지의 메인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외교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은 지금 외교와 가장 밀접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특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이 한글조차도 외교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한글이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교의 중요성과 외교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외교학과를 심화전공으로 하고 있죠. 현재 서울대학교 장인성 교수님과 함께 본 주제로 학술 논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 초 명나라와의 외교적 갈등,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한글 창제를 한 세종대왕의 외교관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건국 직후의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명나라 황제가 왜 조선의 편지를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에 따라 탄생한 표온문자 한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건국 직후의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과 명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명나라와 약소국 조선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대와 조공, 책봉의 체제였습니다. 특히 조선은 고려라는 왕실을 쿠데타로 무너뜨린 다음 직후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했죠. 2014년에 나온 이덕일 교수의 책 정도전과 그의 시대를 보게 되면 조선과 조선의 왕은 지속적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그를 인정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는 어떠한 거절도 어떠한 승낙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묵묵부답,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죠. 하루빨리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외 정치를 안정시켜야 될 조선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4대 왕, 세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명나라의 침묵이 혹여나 조선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조선의 왕들은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기다리시던 외교관 세종대왕의 역할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명나라의 태조 황제 주원장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명나라 황제가 자신들에게 답장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려 했고, 조선이 명나라에 보냈던 편지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아시나요? 이 글자는 바로 승려 승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에 계신 승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승려 승자는 중국어 발음으로 할 경우 썽이라는 발음으로 읽히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은 승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황제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대단한 비판이 있었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승려 승자라는 글자를 극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편지에 승려 승자에 관련된 글자들은 모두 빼었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조선이 편지에서 보낼 때 가장 많이 썼던 글자 중 하나입니다. 소나무 송, 노풀 숭자입니다. 이 두 개의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 발음은 송이라고 읽힙니다. 앞서 승려 승자가 썽이라고 읽힌 것과 매우 흡사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황제는 승려 승자가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그 발음에도 신경을 썼고 비슷한 발음의 글자들을 모두 싫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세종은 이를 간파하고 이 두 글자를 명나라에 보냈던 외교 문서에서 모두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승인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드디어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결국 조선 건국 직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해오지 못했던 일들을 세종은 자신의 역량과 외교적 능력에 따라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했고 외교 문서 역시 계속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하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장인성 교수에 따르면 조선은 이 시기부터 중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가장 어려운 분야는 역시 발음이었습니다. 그 발음을 적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글은 표의 문자가 아닌 표음 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 한글을 이용하여서 그 발음을 적어놓고 외교 문서에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관으로서의 세종대왕의 역량과 한글의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글은 명나라의 건국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격동기적 시기,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어서 나온 외교적 산물입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어 발음이 우리말로 적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표의 문자가 아닌 표음 문자였던 것이죠. 물론 한글 창제에 대한 여러 학설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은 분명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첫 구절에 왜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이것이 아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외교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